안녕하세요. 피플웨어 신혜성입니다. 상실감이 있을지도 모르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요. 요즘에 주식시장에 기대감이 전혀 없죠. 그리고 더블 딥이나 놓치면 끝이라는 급반등 시점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게 확실한 명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와 상관없이 장기로 계속 투자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여러분도 아마 이런 나름대로의 확고한 원칙이 있을 거예요. 그러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약간 종교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해야 이룰 수 있는 일들을 했다고 믿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일을 진심으로 열심히 하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아무리 괴짜라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트위터를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팔았죠. 그래서 저도 트위터 주주는 아니니까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 때 정말 싫기는 했어요. 그래도 일론 머스크 자체가 싫은 건 아니고 트위터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누구나 알고리즘 개발에 참여하게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오히려 존경받아야 할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So one of the things that I believe Twitter should do is open source the algorithm and make any changes to people's tweets. If they're emphasized or de-emphasized, that action should be made apparent so anyone can see that action has been taken. So there's no sort of behind-the-scenes manipulation, either algorithmically or manually. SNS 양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파는 더 우파로, 좌파는 더 좌파로 싸움을 만드는 체계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고치고자 하는 진심을 저는 어느 정도는 많이 믿는 편이고요. 믿음을 이제 확신으로 바꾸는 거는 결국 알고리즘을 함께 개발할 때,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좀 고백할 게 있는데, 저도 최근에 마음에 드는 스타트업이 있어서 직접 투자를 하는 거죠. 저는 그 회사에 진짜 직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진짜 아깝고 아까운 저의 테슬라 주식을 좀 팔긴 했어요. 가장 주가가 좋지도 않을 때 급하게 팔긴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또 일론 머스크의 마음을 일면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테슬라 주식을 계속 사모으고 있어요. 저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에 10%도 안 팔았어요. 또 다시 주식을 모으고 있고요. 돈이 생기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할 건데,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제 신규 게임을 출시했어요, 최근에. 근데 지표를 분석을 해보니까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반 데이터는 좋은데 전반 데이터가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게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날 다 이탈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후반 데이터가 좋다는 거는 그래도 남은 사람들은 또 꾸준히 열심히 게임을 하는 성향을 보여요. 아마 튜토리얼에 문제가 있거나 초반 게임 학습 곡선에 좀 문제가 있거나 초반 밸런스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너무 매니악하게 만들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큰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부분에서 유저가 이탈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유저가 계속 남아있는지 이게 하나씩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우린 나침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 데이터가 나침반이니까 이걸 보고 해당 부분을 고쳐서 개선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준수한 게임이 되게끔 만드는 거죠.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안하진 않아요. 이거를 좀 확장해서 투자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테슬라가 하려는 본질적인 일들을 좀 열거해 볼게요. 그리고 그 일들에 관련된 지표가 있겠죠.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는. 첫 번째로 세미트럭이 수소트럭 때문에 실패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표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차량 유지비가 적게 들고, 그리고 차량 가격은 나름 합리적이고 주행거리는 굉장합니다. 그리고 적재중량이 정말 민감한 회사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는 거예요. 공간을 많이 먹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적재중량은 중요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데
이것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니까 펩시에서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미트록은 앞으로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실패할 것 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야기인데, 친환경 에너지는 태양광 사업을 하는 거랑 메가팩 같은 DSS라고 봐야겠죠. 장치들, 그리고 가상 발전소 시스템, 전기가 남으면 팔아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 전반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고, 심지어 에너지 사업의 매출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와 반대로 석유 가격은 오르고 불안전하죠. 전쟁은 지원금을 주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쪽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테슬라는 친환경 에너지 업체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680 배터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겠죠. 세 번째로 4680 배터리는 생산을 해서 차량에 실제로 적용하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배터리 데이 이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모든 일이 한 번에 잘 되고 빠르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이고, 실제 일을 하면 일은 굉장히 시궁창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저는 이것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양산을 하면 이게 기술적 해자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가상하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코로나로 피해가 크지만 기가상하이도 결국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아닐 때 기가상하이의 생산량 증가율은 굉장히 높거든요. 기가상하이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중국에 판매되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는데, 가격이 비싸서 그래요. 가격을 좀 낮추는 거는 물론 브랜드 가치가 훼손당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차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마진이 30%가 넘는 자동차니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명품차를 만들어서 소수만의 럭셔리 차를 만드는 게 애초에 목표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타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차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도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FSD 베타는 아무리 비판을 해도 제가 보기엔 가장 혁신적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수많은 유튜버들이 베타 테스트를 한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타사를 압도하고 있어요. 고속도로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시내에서 막 여러 가지 도전을 하는 업체가 과연 몇이나 있나. 그리고 그들 중에 실제로 카메라만으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는 업체가 누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실제로는 제가 계속 기술을 이렇게 팔로우한 결과 AI 쪽 경쟁에서 이미 테슬라가 많은 선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FSD 베타가 만약에 조금 더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면 아마 그때부터는 다른 전기차와 테슬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다른 레벨의 새로운 그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스마트폰과 아니면 그냥 우리 폴더폰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보는 관점이기도 한데, 지금 돌아가는 다른 자율주행 업체들의 소프트웨어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윈도우 C 같은 걸로 생각을 해요. 예전에 스마트폰들 많았잖아요. 윈도우에서 만들었던 스마트폰들이나 이런 게 동작은 다 되는데 투박하고 뭔가 쓸모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냈을 때는 되게 완성된 형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FSD 베타가 제가 보기엔 그런 형태에 가깝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테슬라의 보험 얘기할 수밖에 없죠. 보험은 역시 너무 매력적입니다. 일단 미국에서 많은 주에서 허용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경쟁사 대비 가격이 너무 싸요. 그리고 사고 났을 때 사고 처리 AS 비용도 너무 싸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예약했던 사이버 트럭도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슈퍼차저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또 그렇고, 제가 모델 Y 차주로서 이 시스템은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에요. 최근에 OTA로 앱이 업데이트 됐을 때 차량의 카메라를 앱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기능도 업데이트되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 할수록 테슬라가 앞으로 만들어갈 앱스토어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멘탈을 지켜주겠죠. 저는 여러분이 다른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저처럼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별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전쟁이나 금리 같은 대외적 변수가 매우 강력하고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갑자기 끝날지, 핵을 쏠지 안 쏠지 저는 몰라요. 그냥 전 제가 세운 원칙대로만 투자하는 게 목표고, 그리고 그 원칙은 되게 단순합니다. 회사가 일을 잘하고 성장하고 있는가. 물론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하는데 이런 내용은 사실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회사의 제품을 보고 그 회사의 서비스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는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스타트업을 투자하고 있어요. 게임 회사 2곳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투자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